네, 어제 아시아 증시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러한 상승 분위기 오늘장에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해외 쪽에서는 기다렸던 스페인발 호재가 나와줬습니다. 오늘 일본장은 어떤 흐름 보일까요? 그래도 일본 증시는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월말과 분기 말이 겹치기 때문에 보유 종목의 종가 관리를 위해서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수출주라든지 중국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외환시장에서 그 엔화가 1달러에 77원대까지 절상이 됨에 따라서 아마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여기에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하락했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빨간불이 켜진 것도 경계감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4분기에는 일본 증시 쪽에서도 소형주나 개별 종목을 찾는 종목 장세가 활발히 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은 이미 경기 부양책이 나온 것 같은 분위기가 어제장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급반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좀 쉬어갈까요? 추가적인 또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을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2060포인트를 전후해서 밀고 당기는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는 4달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상승세를 돌리기 위해서라도 8월 말 종가인 그 2052포인트 위에서 증시를 좀 이끌 생각을 중국 정부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날에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주시장을 부양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크게 후퇴한 만큼 차익 매물출에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원했던 IPO 개혁이라든지 은행의 대규모 유상 같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상의 불안은 근본적으로 해결시켜주진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하락폭이 컸었던 기업들 중에서 이름이 중국제가 들어가는 국유 기업이라든지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다음 달에 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새로운 이 정권이 바뀌면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좀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중국 내에서 경제 책임자들이라든지 학자들이 TV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좀 계속 요즘 모니터링을 해왔는데요. 올해 7.7% 전후의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 목표치를 웃돌 뿐만 아니라 경제가 감속하는 상황 에서 구조조정을 지금 추진하는데 인위적인 부양은 필요 없다는 그 취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증시세 환급 비율을 좀 올려줘서 수출 기업을 지원해주는 정책, 그리고 세제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그 돈을 좀 주는 정책, 그리고 대부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같은 정책을 원하고는 있는데요. 대신 지금 중국 안에서는 분배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 의견이 좀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계속 펼드심을 시사를 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시진핑 시대의 그 경제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요. 리커창 시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걸 봐가지고는 앞으로도 그 후진타오가 추진해왔던 과잉 생산 문제 해소, 그리고 분배 우선 정책, 이런 쪽에 아마 신중한 그 정책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대신 수출 기업에 대한 그 부가가치세 환급을 좀 빨리 해준다든지, 인민은행을 통해서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정책,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PC나 가전제품,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계속 진행을 시킬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네, 연구원님, 근데 중국 인민은행은 지준율과 금리를 낮추지 않고 왜 좀 통화 공급만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을까요? 그 이유 어떻게 보세요? 최근 그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서 위안화 수요가 좀 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해외 자본 유입이 둔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장 기업의 재고가 무려 84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리먼 쇼크
때 발생했던 2009년 1월과 거의 비슷한 재고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로 해서 제조업의 경영난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 때문에 시중에 그 유동성을 좀 공급해줘서 시중 실세 금리를 떨어뜨리면은 국정절 연휴 기간에 자금 확보가 어느 때보다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시키지 않고 유동성을 공급하기에는 추가 지진율보다는 역 RP 매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융 완화는 좀 중국 정부가 신중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증시를 전망해봤습니다.